손목 통증 때문에 손목을 돌리거나 주무르고 계십니까? 그 행동 당장 멈추세요. 낫기는커녕 손목을 아주 작살내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몸 편한 주치의 김준우입니다. 대다수 환자분들은 손목에 통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실까요? 대부분은 가장 흔하게 들어본 손목 터널 증후군부터 떠올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직접 검사해보면 의외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 질환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은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증상이 꽤 비슷해서 처음에는 스스로 구별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 두 질환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자가진단법부터 원인에 맞는 비수술적 치료법까지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목 통증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손목만 아프면 터널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손목 통증은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손목 주변 힘줄에 염증이 생겨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손목 건초염인데요. 손목 건초염은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여러 힘줄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손목 한쪽 라인이 시큰거리거나 물건을 들 때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손가락을 움직일 때 불편감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목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움직임에서 통증이 심해지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원인도 모른 채 무작정 손목 터널 증후군에 좋다는 스트레칭을 무리하게 따라 하시다간 오히려 예민해진 손목 힘줄을 더 자극해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손목을 괴롭히는 주범이 터널 증후군인지 아니면 건초염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두 질환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쉽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두 질환을 구별하는 가장 구체적인 기준은 바로 손가락 끝의 감각과 주로 아픈 위치에 있습니다.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쉽게 말해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 손목 안을 들여다보면 손가락을 구부릴 때 쓰는 힘줄과 함께 손끝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 하나 지나가는데요.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우리는 흔히 손목 터널이라고 말합니다. 손목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나 주변 조직이 붓게 되면 손목 터널 안의 신경이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날카로운 통증보다는 주로 찌릿찌릿하게 저린 느낌이 강하게 찾아옵니다. 증상이 진행될수록 엄지손가락 쪽의 근력 저하로 인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병뚜껑을 따기 힘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반면 손목 건초염은 신경이 눌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처럼 손목과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쓰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동작이 반복되게 되면 이 힘줄과 막 사이에 지속적인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힘줄 막에 염증이 생기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저린 느낌 위주라면 손목 건초염은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이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손이 저리기보다는 손목 움직일 때 통증이 더 심한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병원에 오기 전에 내 손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손목 통증, 이게 손목 건초염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누를 때 생기는 통증입니다. 가장 아픈 손목 부위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 보십시오. 손목 건초염은 염증이 생긴 힘줄 부위를 직접 누를 때 뼈가 아픈 것과는 다른 찌릿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움직일 때 나는 소리와 느낌입니다. 손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손가락을 굽혔다 펼 때 힘줄 부위에서 무언가 덜컥거리거나 미세한 마찰음이 느껴지시나요? 힘줄을 감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 부어오르면 이런 마찰 징후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통증의 양상입니다. 손목을 쓸 때는 찌릿하고 옥신거리다가도 움직이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되나요?
그렇다면 힘줄의 과사용으로 인한 건초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더 심해지기 전에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손목 건초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이 행동을 하다가 상태를 더 키워서 병원에 오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대처는 무엇일까요? 환자분들이 손목이 아플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잘못된 행동 첫 번째가 손목을 뒤로 꺾거나 돌리는 스트레칭을 무리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면 통로를 넓혀주는 동작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손목 건초염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미 힘줄막에 염증이 생겨서 퉁퉁 부어 있는데 스트레칭을 한다는 이유로 손목을 꺾어대면 부어 있는 부위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마찰만 심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보호대의 착용입니다. 손목 건초염은 통증이 생긴 힘줄 부위의 자극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흔히 쓰는 일반적인 손목 보호대는 손목 관절만 압박해줄 뿐 염증이 생긴 힘줄 부위의 움직임까지 충분히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찜질 방법입니다. 관절이 아프니까 무조건 뜨끈하게 짖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온찜질을 자꾸 하시게 되면 오히려 염증 반응이 더 활발해져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온찜질은 상태가 다소 진정된 후에 혈액순환과 조직의 회복을 돕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제라도 내 상태에 맞는 올바른 관리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거쳐 증상 완화까지 도울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병원에 오면 무조건 수술해야 할까봐 걱정돼서 아픈 걸 꼭 참고 계시진 않나요? 다행히 두 질환 모두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손목 힘줄 주변 통증이 반복되면서 손목 건초염이 의심될 때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 저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될 때는 신경전도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손목 통로를 지나가는 신경 전선에 신호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신경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 정밀하게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 방향도 확실하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힘줄 막에 염증이 생긴 손목 건초염은 통증을 유발하는 손목과 손가락 움직임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일반 보호대가 아니라 증상 부위까지 안정적으로 고정해주는 전용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진통소염제의 처방과 물리치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처를 몇 주간 했는데도 물건을 쥐지 못할 만큼 통증이 지속된다면 주사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관절의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목이 위아래로 꺾일 때 터널 안의 신경이 더 꽉 눌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손목이 꺾이지 않게 지탱해주는 전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노력에도 호전이 없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주 드물지만 통로를 넓혀주는 간단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초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만 제때 시작하면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충분히 증상 조절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늦지 않게 치료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손목 통증이 있을 때 가장 헷갈리기 쉬운 두 질환, 손목 터널 증후군과 손목 건초염의 차이점을 짚어봤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손목 통증이 손목 건초염 자가 진단 결과와 비슷하거나 관리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증상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세심하게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 편한 주치 김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